안녕하십니까, 장희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꾸고 개척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함께 바꿔야 할 환경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 더 솔루션은 함께 바꿀 수 있는 환경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 솔루션, 저희가 첫 번째로 찾을 솔루션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현재 20대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경선 그리고 단독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그들의 해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첫 게스트는 대선 공약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소 매체의 엉뚱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20대 대선 출마 경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경영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악수는 반갑습니다. 못하지만 양주에서 오신 거죠? 네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저는 사실 그 총재님 모시기 전에 예. 또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최근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마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TV 출연했었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그렇죠.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10월 18일 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활동을 하겠죠.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각종 시사 프로그램 KBS에도 나오시고 뭐 인천도 가시고 또 여러 매체에서 그렇죠. 그 대선 공약에 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늘궁 활동은 그대로 하시면서 그렇죠. 여전히 잠은 적게 주무시는 그렇죠. 생활을 예.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 총재님하고 같이 네.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예, 즐겁게 예,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면 또 마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는 있는데 뭐 멀리 과거까지 제가 돌아보지 않고 이번 정부 탄생부터 일단 좀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찌 보면 국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게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 국민들은 어쨌든 당시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처음에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그 문장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 어떤 분들은 가슴 벅찬 설렘으로 아마 정권 초기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4, 5년이 지난 최근을 보면 글쎄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깜짝 놀랄 만큼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가 거긴 사실 의문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예. 국민의 70%를 노예를 만들었어요. 양반은 조금 있고 대부분 국민을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부할 기회를 못하는 거고 그렇죠. 여성은 또 여성이라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기득권층과 양반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놀고 주색 잡기 하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예. 마치 요새 정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선시대 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서민들 계급사회를 중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 국민 무조건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겠다. 150만 원씩. 예. 18세가 넘으면 월 150 죽을 때까지. 그럼 한 가정에 보통 한 5억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예. 150만 원짜리가 한 그렇죠. 5명만 있어도 그렇죠. 예. 75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대한민국의 자본금은 7경이니까 한 사람당 14억씩을 국가에 맡겼으니까 150만 원씩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세계 12경제 대국인데 국민들은 맨날 마이너스야. 이건 좀 뭔가 어딘가 뺏기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상한 면이 이 직장에서 쫓기면 생활이 불안해. 그 저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30년 전부터 안 되겠다. 1인당 150만 원. 중산주의. 일단 누구든지 태어나면 중산층을 보장받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국가 개입이 강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적응할 만한 경제적으로 적응할 만한 이 긴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정책들을 오늘 발표, 내일부터 시행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 해요. 그 국회 국토위에서 이제 그거 하시는 분한테 우리는 당장
어떡하지? 저기 전세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 이런 게 생긴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의 답이 저는 나름 충격이었어요. 도둑놈들 잡으려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건데 발표하고 자 내년부터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이 도둑놈들은 또 나갈 방법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투기 조장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스치냐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둑놈을 위한 정책을 지금 그렇습니다. 내놓고 도둑놈이 요만큼이고 선량한 국민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되게 꽉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독신 가정 1인 가정이 40%를 넘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독신 가정이 50%.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안 낳고 네, 50% 힘드니까. 정도. 네. 그럼 50%나 된다면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와요. 평수가 평수가. 30평 이런 것들이 혼자 살기에는 크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적은 주택을 선호하면 적은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다 아파트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문제가 있어요. 공급한다 그러면서 다 아파트 올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아 부동산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집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자유를 주고 맘대로 제가 하게 이러면 되면은 부동산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뭘까요? 그거 뭐 여다 이야기해주면 아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도 특허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지적재산권이야.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는데 앞서서 그 1인 가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건 인구가 준다기보다 그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국가의 좋은 징후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저출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면서 예. 제일 저출산인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돈은 그러니까 어디 간 우리는 걸까요? 나라에 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돈을 제대로 썼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예 쓰지도 않았다. 그 돈을 열 몇 개 부처가 가지고 와서 찌어발라요. 그래놓고 서로 협업도 못하고 그렇지. 각각 그러니까 뭐 예산 하고. 전용이라. 우리도 저출산 대해서 뭘 해보려고 한다. 예산 좀 내놔라. 뭐 이래 가져가가지고 허지부지 딴 데다 다 닦아 씁니다. 출산율 이야기하면서 그 제가 좀 의아한 게 출산율은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예, 예.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남혐 여혐. 그래 요즘. 남자 여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하냐면 여성가족부를 결혼부로 남녀 결혼. 그러면 또 결혼을 그걸 이제 장려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결혼 문제를 해결해. 돈 쓰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혼을 그러니까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여가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국가가 연애 수당을 주고 연애하라고? 월 20만 원. 그럼 돈 받으려고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면 아니 어떡해요? 아니 이제 월 20만 원 주는데 결혼 자체를 정부가 예. 주도적으로 주택 문제 또 결혼 비용 1억 출산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결혼부가 그런 걸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어른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주저되는 모든 원인들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우리가 거네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얘기구나. 여가부 폐지면 결혼부로 간다. 아니 결혼부. 죄송해요. 제가 웃은 게 이것도 역시 예전처럼 말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들릴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렇지. 용어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가부의 예산은 결혼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그대로. 그다음에 그렇지만 통일부가 돈이 없어지면서 바로 통일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부로 바꿔버려요. 취업부. 취업부. 지금 취업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부처는 노동부가 그러면- 있는데 네. 노동부하고는 좀 다르죠. 취업을 전적으로 그냥. 결혼 장려하듯이 취업시켜주고 그렇지. 노동부는 취업된 사람들의 어떤 노동 노동을 이야기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취업부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왜 자꾸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닙니다, 총재님. 그럼.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보시지 아니 나는 않았어요. 비웃어도 아니 근데 정말 어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창조를 하시네요. 기존 그래. 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안 이 공약은 돼서 누가 카피해간 후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통일부 없애고 그럼 통일부 예산도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걸로 취업부를 취업부를 만들어서 만들어. 취업이 되면 돈을 또 버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세금을 이렇게 돌리겠다. 순환을 시켜서 경제를 돌리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하루에 전화가 1초에 네. 한 통씩 옵니다. 와, 1초에 한 통을? 지금도 전화 계속 오고 있어요. 전화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네, 민상아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민선아 사랑해. right now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바라봐. 넌 심하게 right now.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대박! 아니, 대박! 끊어지면 또 오죠 보세요.
이걸 내가 맨날 받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보세요? 사랑해요. 경영 오빠. 예? 세 번째예요.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봐세요. 교실에서 애들이 수백 명이 교실에서. 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허경영 게임 3월 9일 알죠? 네. 1억 받아요. 네,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착해, 네, 다 이렇게. 다 그러죠, 다 그러죠.